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과, 늘 같은 말입니다. 예, 도로과 세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가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체 912억 이렇게 해서 도로가에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뭐 열심히 잘 추진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전체 성과 지표에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만족을 하나 조금 비법정 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목표 대비해서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애초에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것 높게 같습니다. 잡았죠. 예, 예, 예. 100%다 집행해야 100% 되는 것으로 했는데 예. 요즘 비법정 도로도 사유지 동의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사유지 동의가 기공성락 등 이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완료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내년 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다른데 목표는 70%에서 이제 최대 90% 정도 잡혀 있는데 비법정 도로만 이제 목표를 100%로 잡은 데 대해서 아마 조금 실적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뭐 도로가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사업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어떤 명시 이월, 사고 이월 부분이 일부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단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지도 58호선 송정 IC하고 문동 간 도로 건설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보조금 반납이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착공 전에 국비가 저희들 거부가 되었습니다. 실제 착공이 올해 작년 2월에 착공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해서 다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하고 또 언제 이제 착공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20억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다 이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지원 관련해서 이제 상당 부분 또 명시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뭐 진행하는데 올해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장 22년도에 예산이 약 한 40% 정도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뭐 1년 절차,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집행이 다 안 되어가지고 2월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2월 된 예산들은 척척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그 작년에 22년도에 대략적으로 한 86%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 되어 있고 그 전에는 87% 정도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로가에서도 올해 역시 열심히 하셔가지고 집행률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지역구 관련돼서 몇 개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간포 IC하고 이모간 도로 확장건입니다. 확포장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제 경관에서 한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주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포 IC는 전체가 약 한 그 2.54km를 2차로에서 3차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 2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까지 약 150억 원이 확보되었거나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잔여 예산액은 앞으로 한 11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잔여 구간 보상이 한 50% 정도 지금 그 완료가 되었고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으로 30억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이제 장동마을 도로 확보장 관련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5월 준공 예정인데 이제 그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 명시 이율로 한 4억 8천 정도 이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준공 예, 완료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집행은 이 부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 사업도 완료하고 집행도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서 방금 이제 장동마을도 있었지만은 장목 유효 굴곡도로 개선 사업이 이제 올해 이제 10월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9억 3천에 지금 22년도 예산이 명시 이율이 됐는데 요 진행권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 조정 교봉 10억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설계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안에 좀 완공 예정은 올 안에 가능한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농어촌 도로 유지 보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체 2억이 내려온 것 중에 지출이 1억이고 지출 잔액이 지금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어촌 도로 부분에도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뭐 관내에 거주한다든지 또 동의가 또 뭐야 불가하다든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1억이 낮게 돼서 그런데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뒷페이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장목 양천교 보수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산이 우리 현액이 2억인데 아예 지금 뭐 집행이 지금 전혀 안 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83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정도 있습니다. 예. 외포 초등학교 그 인근에 양지바위 가는 쪽에 아마 있는 그 교량이 양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노후 고랑으로 인해서 벽면이 균열이 있고 해서 저희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한 8월 달 전에는 완료할 수 있게 완료하도록 추석 노력하겠습니다. 전에는 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6억을 잡아서 이제 예산 현액이 6억인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5분 발의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이제 네. 늦게 내려온 돈입니까? 저희들 3개소 양정초등학교, 옥포 1동, 아주동 이렇게 3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곧 착공되어 된다면은 뭐 한 2, 3개월 내에 마무리 아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 태풍 때 흰남노 때 그 하유의 몰파 방지벽 네,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예산이 지금 명시이율로 19억 한 6천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 올해 좀 집행이 됐습니까?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고 어떤 타입으로 기계식으로. 기계식으로? 예, 예. 기존에 있던 그 투명 유리판입니까? 유리 타입, 예. 예, 예. 그것을 기계식으로 다 저희들 전환하는 겁니다. 86m를. 그래서 설계는 완료되고 도하고 해비도 지금 완료된 상태고 지금 착공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 그 당시 때 이제 저희가 그 현장에 보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했던 부분이 이제 시공할 때 이 지금 그 나사 핀트가 들어가는 양을 뭐 한두 개 정도는 충분한 양이 안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부위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예.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성실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주동 조대영 시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에 우리 아주동 한번 도로에서 큰 회의 한번 했죠. 예, 했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 교통과 도시과 우리 동장님, 협의회 회장님들, 그다음에 우리 최양희 부의장님, 그다음에 경찰서, 경남도시공사 등등 해가지고 그죠? 그래 한 3개월 정도면 뭔가 좀 이렇게 윤곽이 네. 예, 그거 좀 고민을 예. 하면서 저 전문가들 또 손을 예. 좀 빌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계좌님들도 그렇고 이 아주동에 이 도로 관련해 가지고 너무너무 바로바로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넘어가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표지판이 이제 경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장성포라고는 돼 있는데 능포라는 게 빠져 있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부탁을 예, 보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저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길동처럼 막 이쪽 예, 저쪽으로 주민센터 안내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만 그 부분에는 국가와 협의가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또 저한테 예.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돼 있노 하니까 예, 어쨌든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여튼 도로가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장님도 옆에 계신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대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284페이지에 네, 우리 위원장님. 상문동 저 아래 빛의 광장 라이트 스퀘어입니까? 빛의 광장 조성 사업 네네. 사고 위험이 5억 500만 원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 지금 조경공사는 완료하고 지금 경관 조명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준공이 임박 예,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럼 최초에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예. 다 지금 돼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옐로 카펫 등 시인성 강화고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은 이제 전액 명시가 된 거는 이 4시가 늦었다 보면 되는 겁니까? 국비 저희들 4시가 늦은 겁니까? 아니면 잘 전액 아시다시피 연료 카펫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횡단보도에 설치한 사업이다 보니 방학 기간에 좀 해달라. 학교 측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6월 방학 때 지금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옐로 카펫 이게 예.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수요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중국 초등학교 예. 앞에 계속 이제 그 대각선 교차로 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게 이 애들이 그게 신호를 예측해 가지고 한쪽은 무단횡단을 하고 한쪽 바뀌면 푹 뛰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그냥 자기는 혼자 안 가고 싶어도 한 6, 7명이 우르르 뛰어가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성 때문에 아마 이제 대각선 교차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는 또 그게 아무래도 보행 안전이 올라가는 만큼 교통 체증이 조금 유발된다 아닙니까? 예. 반대급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대급부죠. 좀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좀 시간대별로 보행 그걸 좀 합니까? 보행 아예 아침에 출근 시간에 예. 차가 좀 많이 갈 때는 좀 보행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좀 조금이라도 좀 조정해 가지고 예. 그 중국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계속 좀 지속적인 민원인데 예. 한번 우리 심의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심의 예, 이름 예. 뭐죠? 교통심의 교통심의를 안전심의 통해 가지고 예. 교통안전심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좀 이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네. 경찰서에서 뭔가 시행하기 전에 고민할 게 좀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들 언제나 뵐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 고민할 게 좀 많은 모양입니다. 고민할 게 결국은 교통 예. 체증 유발이지. 예,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존의 고연에 예. 중앙로 저쪽에도 결국은 해놓고 나서도 1년 동안은 버스 기사님들이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습니까? 예.
근데 하다 보면 적응되거든요. 예. 이게 처음에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면 한번 강하게 좀 어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명진 이거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2월이 있는 거는 뭐 예, 다 다 준공되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마무리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지 보상은 요구 과정입니까? 지금 예, 위원장님, 예. 보상 업무는 예. 지금 요 동네 경제 사정이 안 좋은지 억수로 보상 작업이 원활하네요. 이렇게 보상하자 하면 바로바로 해주나 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뭐 지금 이제 우리 재산관리과가 생기고 지금 현재 21명 인원을 가지고 하여튼 보상 업무에 지금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예. 그러면 시도미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은 사고 2월이 1억 3천인데 미지급 용지 보상은 사실은 수요가 좀 많은 이제 보상 아닙니까? 늘 해달라고 하는 거고 예, 예. 1억 3천에 대한 이 부분은 또 이게 지금 뭐 한 5월 내에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집행 100% 되었습니다. 집행 100% 예, 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사용료 있잖아요. 예, 예. 도로 사용료 그게 이쪽에 세입 쪽에 보니까 약 5,6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던데 예, 예. 그러면 이게 미수납이 발생이 되면 징수 업무는 납세가입니까? 저희들 소관 부서입니다. 그렇게 예. 부서에서 한다. 부가연 부서에서 징수까지 같이 합니다. 징수가 이게 예,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합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한 7억 정도 예. 이게 부과가 되고 한 5,600만 원 정도 그 미수납이 됐던데 이거는 지금 공공의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익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좀 징수의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5월 현재는 약 4,5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좀 잡혀 있고 그동안에 조금 징수를 했는데 저희들 그 첫 해는 허가는 또 첫 해는 저희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예. 이제 둘째 년도부터는 면동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 이제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 조금 소홀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수치인 확인이 집도 사고 팔고 하니까 수치인 확인이 또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달하더라 해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안 된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면동에 같이 합동으로 이 부분의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예. 세금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뭐 공공의 재산을 예, 그렇습니다. 사용해서 예. 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세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 재산세든 소득세든 그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거 공공의 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뭐 발생이 되는 금액이니까 독려를 하면은 아마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독려를 예. 이게 임시세액 수입도 그렇고 임시세액 수입 그거는 징수율은 한 55% 정도고 뭐 이거는 경상적 이제 그 세액 수입이던데 뭐 경상적이든 뭐 임시적이든 이거는 뭐 이 세액 수입만큼은 좀 징수에 신경을 더 쓰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양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들 두 분 모셨네. 자, 이거 285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사등의 지석에 해안 데크, 이거는 왜 9,660만 원인데 왜 이게 2월이 됐습니까? 2월. 예, 명시 2월이 된 것 같은데. 밑에서 네 번째. 285페이지. 여기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이거 지금, 이게 지석 초등학교 가는 그 사등 초등학교 가는 길 아니습니까? 지석에서 예. 매립지에서 예, 수해 복구 때 일부가 파손돼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를 했고요. 예, 나머지를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 예, 그 밑에 우리 그 뭐라 합니까? 각한 부분이 그 녹물에 내나 바닷물에 취약하다 보니 녹이 슬어서 안전에 위협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
근데 이거를 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안 했어?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수해복구 사업비가 지금 현재 설계 완료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러고 요거는 내가 한 가지 과장님 모셔갖고 내가 한 가지 드리려고 예. 이제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그 빨간 부분 있죠. 요거는 그냥 뭐 참고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지금 뭐 저희 지역구에 핫 이슈한 게 지금 화장터예요. 그래서 화장터에 가는 길이 지금 그 언양마을하고 지성마을 쪽에서 차량을 못 가게 이제 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갖고 만약에 사등에 뭐 선정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지금 내가 들은 거 있죠. 네, 네. 그거 참고로 한번 하십시오. 뭐 도로 노선을 하나만 지정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워낙 이제 반대를 하시니까 우회도로. 그게 내가 볼 때는 미는 또 문제가 안 될 뿐더러 내가 볼 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여기 예산에 시도 확보작률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목표를 76%를 잡아 놓으셨네요. 이제 이게 76%를 잡으면 아마 이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도 한 24% 정도는 사업이 잘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럼 이런 걸 좀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한 24% 이걸 어찌됐든 이월 금액이 생기는 거고 예산의 사정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 율을 좀 줄여서 예산 그러니까 이월율을 좀 줄이고 예. 예산 활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좀 예.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편차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집행액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 사실상 공사라는 것이 착공되기 이전까지 보상부터 해가지고 행정 절차를 받고 보상하고 착공하고 기성금 나가고 선급금 나가고 그다음 강급자료 나가고 결국 준공이 되어야 준공금까지 나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사기간 인터벌이 최소한 2년 걸리거든요. 1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76%를 달성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의 한 수 정도로 말해 이게 또- 높은 수치입니다. 또 그런 겁니까? 예, 예. 예산 그 이제 계획해 놓은 예,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예. 76% 사용한 거는 아주 예, 예. 양호하다. 뭐 아주 안 쉬고 열심히 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그렇습니까? 예. 다 시군도 그 정도는 됩니까? 뭐 동네에서 아마 저희들 1등 할 겁니다. 그런 거 따진다면. 그래요. 뭐 확인은 안 되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농어촌 도로 유지 보수 2억대 있는데 1억이 지출 잔액입니다. 그러면 1억은 쓰고 1억은 안 썼다는 얘기인데 예, 이거는 예. 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예. 노선 도로 부분에 미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민원이 없었습니까? 예, 풀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민원들이 대부분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포장을 하거나 배수를 건축을 하면 그런데 간에 계시면 또 다행인데 또 간에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이 늦어지는 사업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연말에 계산 때 좀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설명이 됐던 내용이에요. 예, 예. 지출 잔액으로 해버리니까 뭐 예, 사업이 집행- 또 계속 진행되면 뭐 명시든 사고든 예,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 그럼 삭감하고 또 다시 예, 예. 계속 연속으로- 연속적으로 사업하는 연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고생 많으십니다. 예,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이제 성과 목표를 이제 한 5가지 정도 잡았는데 뭐 대부분 다 성과가 좋으나 우리 빈집 정비하고 그 농어촌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부분의 일부 달성률이 조금 이제 율로 따지니까 좀 저조한 걸로 뜨는데 사실상 뭐 장애인 주거 환경 같은 경우에 5개 중에 1개를 포기한 뭐 중간에 포기한 상황이고 뭐 농어촌 마을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빈집 정비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나오는 수치로 결국엔 달성률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중간에 포기하는 세대도 있고 특히 뭐 장애인 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작년까지는 해도 면동에 있는 다 하는 게 아니고 면 지역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 그 장애인분 하시는 그 선정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지역도 확대됨으로 해서 올해는 상당히 좀 신청률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 성과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가는 이제 108억 정도 수준의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2월이 한 6억 5천,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8천,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명시 2월이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는 만 19세부터 34세 되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월된 사항은 계속 그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월된 사항이고 계속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올해까지 내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그 예상하기로는 몇 세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좀 다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 현황은 한 6억 7천 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액은 4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뭐 거의 대다수가 한 6억 3천 되는 부분이 다 명시 2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 때 만들어진 예산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올해까지 넘어와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안전건축 운영 관련해 가지고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명시 2월이 일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반납이 또 한 6천만 원 되며 그리고 이제 보조금 정산 부분에 한 2천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은 저기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저기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성능을 보강하게 주는 사업인데 이게 학원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월 임대료가 한 뭐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면은 보통 사업비가 한 3, 4천만 원이 듭니다. 그 임대료 수익을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해버리면 임대료 수익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분들이 중도에 저기 용도를 바꿔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용도로 바꿔가지고 그게 다 사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6개소가 네.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시연 빌딩, 실로암, 명문 빌딩, 아이러브 지지, 그다음 한별 어린이집, 네. A 플러스 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설명하실 때 한별 어린이집하고 A 네. 플러스 학원은 미착수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 폐업을 진행이- 해서 하면 제외됐습니다. 이 예. 둘은 폐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위에 4개 중에는 몇 개가 지금 시행을 한 겁니까? 이 작년에는 2군데를 시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 시연 빌딩하고 그 시연 빌딩하고 중곡동 학원 이리 예. 2군데가 지금 시행을 이렇게 시연 됐고, 빌딩하고 거제시 장애인 공동체 햇빛 마을 이 2군데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명시일로 넘어가면은 올해 예, 예. 그 내용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조금 반납은 이게 매칭 사업이었습니까? 네네. 국비도 비시비 2대 1대 1이네요. 예,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일단 반납이 됐다. 예,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또 그 몇 개를 더 하시면서 올해 추가적으로 대상은 지금 명문 빌딩 한 군데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시비로 순수 시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은 했는데 다시 예, 또 예. 재신청을 그 부분에 대한 그 폐업 세 군데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부분은 이제 뭐 많은 이제 거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일부가 지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다 뭐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다 잘 하고 남는 이제 여기저기 조금씩 남는 금액들의 합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 잔액은 시비로 다시 들어온 부분이고 예, 예. 예. 사업을 이 부분은 또 다들 노력하셔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예, 알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저 대신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주거급여 있다 아닙니까? 여기 주거급여 수급 지원율이 이제 목표가 뭐 70%로 해놨는데 그러면 신청 대상자를 만약에 100가구를 받으면 그 중에 한 70가구 정도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되고 30가구는 그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자의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 예, 예. 네. 근데 실적은 그래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75% 이상으로 좀 높네요. 네, 예. 그 홍보가 좀 많이 돼가지고 네. 예,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죠? 그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한 20몇만 됩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르신들이 그 이제 부양 의무제가 이제 없어지면서 네. 이 대상이 좀 많이 확대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자기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누구 이제 해줄 자식이라도 있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자식이 있어도 주거급여는 받더라고요. 근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연봉으로 세전으로 8,600만 원 이상인가 넘어가면 이제 그는 안 되던데 주거급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부서에서 좀 더 해가지고 아마 아직도 좀 몰라서 그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일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율이라든지 아까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다 받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제로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다 잘 자기들 혜택은 잘 신청해서 가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 빈집 정비는 좀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됩니까? 빈집 정보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고 올해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수립이 되면 그 정비 계획에 따라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리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좀 장기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한 번에 하기가 좀 사실 힘듭니다. 그 주택을 자기 재산이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1가구 2주택 되시는 분들은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걸 가져야 되시는 분도 또 보유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그 하나도 가꾸지는 않는데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막 뭐 흉물이 되고 뭐 쓰레기가 계속 무단 이렇게 방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억지로라도 좀 정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예, 있다, 저희들이 이거예요. 강제 집행을 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네. 돼버리면 네. 저희들이 그 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뭐 예, 그래 해야 되지만 예. 최악의 경우에는 예. 강제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예, 예, 법적 근거는 법적 있습니다. 근거는 있으니까. 예, 네. 네.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율도 5가구 신청했는데 1가구 포기를 했다는데 네. 이게 뭐 본인 부담이 많이 듭니까? 그게 이제 장애인 이게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텐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램프라든지 그 뭐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청률도 좀 그렇고. 그러면 부서에서 실용성을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해져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몇만 됐다가 올해 포함됐기 때문에 동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교에 뭐 척척 머신인가 뭐 한다고 뭐 척척 생활 민원 해결사인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수요자의 요구와 지원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좀 수용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든 행정의 지원폭을 좀 적극 해석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수요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장판이나 아니면 도배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게 네.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하든지 하도록 장판이나 하겠습니다. 도배가 또 제일 비싸기도 하고. 예, 예. 근데 또 장애인 주거 쪽에 아마 또 장애인들이 저소득 비중이 또 높기도 하다 아닙니까, 농어촌에는. 예. 그분들한테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노인 장애인과하고 좀 이렇게 업무 간에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축 안전센터 관련해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운영비로 일단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센터의 역할하고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 안전센터는 지금 주로 하는 것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 그리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좀 구입했습니다. 비파괴 검사라든지 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그걸 활용해서 안전 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우리 과 내에 있는 내에 있습니까? 안전 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왜 저-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및 안전 점검을 통한 기술 업무 지원, 공사 현장 공사 감리 감독, 안전 관리를 통한 행정 업무 지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가 그 관내에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규모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뭐 저기 3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2회 이상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든지 건축 허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저기 해빙기라든지 우기철 이때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물어보는 요는 이제 고현동의 도시재생 행가 시설이 저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인 이제 C 등급이 나와 있고 그 D 등급 부분도 일부 있으며 그리고 이제 B 등급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안전 진단의 내역을 한번 보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지금 혹시나 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진 설계 부분에 이제 그 당시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구조 보강이 들어가서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과 내에 이렇게 이제 센터가 있다 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충분히 저기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건축사님을 한 분 임기제로 채용해서 그분이 저희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을 건축사가 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기술자도 모집을 하는데 몇 년째 지금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여 수준이 건축사 사자 분들이 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모집이 좀 되고 그리고 구조 기술자라든지 건축사들이 모집되고 하면 저희들 영역이 더 훨씬 더 넓어지고 다른 부서라든지 협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모집할 수 있도록 임기제입니까? 예,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나합니까? 네, 나합니까? 나합니까? 나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과업 관련해서도 서로 이제 코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공사 안전 진단 검사를 한다 하셨는데 그 안전 진단 검사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비파괴 검사라든지 유관 검사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을 하시는 노후 건축물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축사님께서 직접 비파괴 검사라든지 이런 걸 직접 검사를 했었습니다. 예. 건축사라면 어떤 건축사? 그냥 건축 기술사 말하는 겁니까?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예. 올 초에 이제 그게 내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건축사라 하면 네.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을 다시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기 개업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 건축사들하고 건축사지에 같이- 예, 예. 건축사, 건축사입니다. 건축 기술사는 아니지? 예, 예. 시공기술사는 아니고 아니지? 건축사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내가 질문을 드렸냐면 구조기술자나 건축기술사하고 그 기술자랑 기술사는 다르거든요. 예, 예. 기술사는 그냥 일반 건축이 전반적인 거고 기술사는 뭐 박사급 닥터거든요. 예, 예. 박사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비파괴 검사도 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비파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내가 우리나라 비파괴 미국 AS한테 레벨 3 1호 자격자거든요. 그래서 예, 예. 내가 물어봅니다. 네. 이게 이 유관 검사도 마찬가지고 유관 검사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네. 그냥 일반인이 가서 유관으로 보고 검사하는 게 아니고 유관 검사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비파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격증도 있지만 외국의 미국이나 ASNT나 유럽의 EN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과에서 이제 한다 하니까 내가 이 전문가들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데. 구조기술사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뭐 임기제로 저기 급여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신청을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그렇죠. 하고 그게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우리 김영기 의원 질문한 예를 들어서 고현 도시재생 호텔 그 하부에 가면 보가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안에 이제 철근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콘크리트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비파괴를 검사할 수 있어요. 네네. 요새는 기술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전문가를 모시려 하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불러서 네. 채용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저도 내가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그걸 한번 예, 여쭤보려고. 자격이 좋으신 분일수록 돈을 많이 주세요. 예,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저기-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사입니다. 네. 네, 양태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하는 그 공백기 동안은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건축사들 분들이 저기 일당을 주고 불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예. 지금 그게 이제 우리 그 신축하는 아파트에도 이분들이 가서 다 한다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아니고 저기 그 공동주택이라든지 삼종시설물이라든지 네, 네.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검사할 때 저 건축사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여기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은 안 됐지만 네. 지역의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업무 보는 데는 무리 없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조금 저희들이 업무할 그 예산이 또 소요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업무 영역이 조금 좁아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른 실과에서도 언제든지 하면 그 자기 있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자기 사람들을 또 뭐 모시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조금 업무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수의사나 보건소장님이나 못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예, 예. 다 급여 조건이 안 맞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빨리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 노력을 그 하고 정해진 있는데. 예. 급여가 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정해져 있습니다.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아이고 참말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다른 의원님 잠시 준비할 동안 저 우리 사용료 수입이 이거 뭐 경상도 해외 수입에 미수납이 여기 또 4,400만 원이더라고요. 여기 사용료 수입이라 하면 예산 현액은 세입에 5천만 원 잡아놨던데 네. 어디에 그 사용료 5천만 원입니까 이게? 자, 이게 우리 목적의 사용 그거는 이제 국어라든지 점용 이제 내주고 이리 하면은 이제 하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예산액이 5천이고 예산 현액이 1억이 좀 넘는다는 것은 매년 4, 5천만 원씩은 이월돼서 온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미수납으로. 수납이 잘 안 됩니까? 이게 이제 허가 받을 때는 좀 급하니까 이제 잘 그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착공을 못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미납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구도에나 올해만 그러니까는 이제 당해 연도만 부서에서 관리하고 나머 그 한 해가 넘어가면 저 세무과나 납세과 쪽으로 징수까지 과 이름을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계속 예,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관리를 있습니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불납 결손액이 없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끝까지 징수할 때까지 받아낸다는 얘기죠. 예, 이제 허가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허가를 이행을 하려면 본인이 목적 사업을 이행을 하려면은 돈은 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되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부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점령해서 부가를 받아 놔놓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안 내고 근데 또 그걸 또 하려고 하면 반드시 완납이 또 돼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예, 예. 어찌됐든 간에 뭐 매년 한 4, 5천만 원씩 미수납돼서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수납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고엽 수고 많습니다. 예. 예, 항상 이래 민원 해결하고 이렇게 해주고 도와주셔서 고맙고 엊그제 그 포럼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승마장하고 이런 거는 안 되더라도 축사하고 경기용 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허가가 난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한 게 맞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의원님 지속적으로 말 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을 백방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과천 승마장이 축소화돼 가지고 이전을 하고 경기용 말들이 부산으로 만약에 내려오면 부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주도까지 휴식을 취하러 경기용 말들은 휴식을 취하러 가려니까 물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가지고만 건너오면은 우리 이제 거제 지역이니까 이쪽에서 축사라든지 그 휴양시설, 경기용 말들 휴양시설 하면은 그게 관광 상품화 될지 안 될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시설이 여기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폴로 경기장이 됐든 어떤 말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계속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제 의견서에 있어서 그 농업용 관정 수준 모터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특히나 지난해가 가뭄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시도 예비비를 통하거나 아니면 도의 예산 지원도 요청했고 워낙 급한 나머지 수자원공사에 농정과장, 상하수도 과장 또 저도 포함해서 부시장까지 저쪽 구천댐
뭐 물을 조금 더 방류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수종부터 관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각 뭐 마을에 이제 그 보통은 뭐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게 이제 대다수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임금 뭐 주변에 이제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 면장할 때 예. 이게 수시로 사용을 하면은 예.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꼭 물을 풀려면 이게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수도작 같은 경우는 좀 그 물을 잡고 일하는 이제 봄철 이때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바짝물을 관리하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쓸 일이 별로 크게 없다가 매 가뭄이 들면은 이제 그때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자체를 이제 평소에도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되고 이런 게 고장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올라오면은 바로 수리를 약 하나 그런 게 수정 못하고 고장나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바로 지금 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을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거의 지금 이제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사전 점검을 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농정과에서 가뭄이 특히나 심하겠다고 여겨질 점에 사전 점검을 하는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광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수지 재단 관리를 철저히 하라. 재단 관리가 먼저 했더만 이제 풀베기를 하라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수지는 이게 관리 주체가 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100여 개 되는데 예. 그중에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예. 4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이제 그게 뭐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1년에 뭐 풀을 한 2번 정도는 빼야 되는데 예. 이제 그 정도 예산이 이제 수반이 못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예. 빼고 있는데 작년까지 이제 계속 돈이 적어가지고 다 못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그 예산을 내년도는 좀 늘려서 지금 할 그럴 계획이 있고 지금 뭐 다른 뭐 타 예산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 지금 면동에서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못 빼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풀베기 작업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어떻든 배정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예도 있다고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아마 돈이 그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그 다 뺄 수 없는 양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지각 사항에 보면 어느 면의 경우 관련 예산 700만 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그 해당 면의 10개소 중 2개소만 풀베기를 완료하고 8개는 미실시함으로 해서 500만 원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그 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해서 어떻든 지금 면허로 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어지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번 검사 예. 의견서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이와 관련해서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400쪽에 여기 첨부 서류 400쪽에 보면은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 1,500 집행액이 1억 500 물론 이제 집행 잔액이 이제 930만 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일단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그 집 면동별로 뭐 예. 쓰고 나면 이제 모아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뭐 전체 모이진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예, 예, 남아 예, 있는 그렇습니다. 게 예. 저도 이게 아무쪼록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관정 개발 내지는 용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이제 민원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 이제 조금씩 남았다면 일단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900만 원이라면 한 개의 관정 정도 더 할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관정 수중모터 관리는 아마 우리 민방위 급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게 업무 플로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돌려보고 운행해보고 물 빼고 그 수질 측정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업무로 남가가지고 계속 이제 1년 12달치를 하게 되어 있던데 아마 그런 식으로라도 마을 이장님이 하시든 뭐 누가 하시든 그렇게 좀 이렇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올려봐야 모터도 고장이 안 나지. 뭐 한 100리터, 200리터 빼보고 뭐 이상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체크리스트든 아니면 뭐 업무 리스트든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그게 체계적이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동네에다 던지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농업 정책과는 또 일이 많아서 또 복합적으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학 영농 종합시설 관련해서 명시유월이 제법 좀 많이 있습니다. 사고 이율도 있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 영농 종합시설 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그제로 이전하는 그 관계인데 이게 이제 강급 자재 뭐 수급 지연 뭐 등 해가지고 또 설계 변경 뭐 이런 저런 절차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 이율 명시유월을 했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준공 계획이 6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 큰 문제 없이 추진되는 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6월달 안으로는 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진행이 될 예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농업인 수당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 상당히 좀 반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다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초기에 우리 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에 첫 이제 농업인 수당이 이제 지원이 이제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할 때는 11,831명을 그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을 받아가 하다 보니까 11,186명만 하고 나머지 645명이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사람 그 신청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목표보다는 지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남은 부분이 네. 지금 이제 이 매칭 부분이다 보니까 반납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지부지로 지금 시 돈으로 일단 들어왔다 예산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숲소리 공원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그 우리 9억으로 잡혀 있는데 6억은 명시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숲소리 공원에 지금 그 도시공원 부분은 얼마 전에 이제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7월까지 지금 경관 심의하고 행정 행위를 전체적으로 다 마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올 연말까지는 지금 준공을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기 또 불용 처리가 4,700만 원 불용입니까? 뒤에 예, 그거는 예. 지금 예. 우리 권역 단위 거점 개발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사고 이율들이 좀 많고 이제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구형은 지금 현재 원래 2022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이렇게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체 이제 8억 3천 중에 지출이 뭐 작년에 제법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초기 집행이 빨리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그 요 내역이 전체 22년도에만 할당된 내역입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기재부서 이제 그 국비를 좀 빨리 재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꼭 이제 연말에 이제 재배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3월 달에 전체적인 금액을 다 집행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 지금 구형 같은 경우에 마을 공유센터, 청년업으로 로컬 판매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 구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해수부에 지금 2차례 이제 그 기본 계획을 갖다가 그 승인을 받으러 가가지고 보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또 내일 모레 또 다시 한번 더 가야 될 그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변동이 없고 예, 예산은 지금 이제 지금 내용만 변경하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사고 이월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집행을 예, 이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가능하다 이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 가겠습니다. 306페이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출액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명시 2월 사고 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갔던 곳이 이제 지원센터하고 그 뒷페이지에 놀이터하고 뭐 이런 게 다 같이 예. 연동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왜 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사 중이었고 지금도 올해도 이제 준공을 갖다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그 저번에 이제 5월 말에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쉽게 그 공사 진척에 따라서 선거금만 지급을 하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 명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 이유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명시 이유는 아예 안 잡혀 있던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답을 예, 나중에 이거는 예. 다시 별도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307페이지에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입니다.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전염병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가축이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좀 지출 잔액으로 남았는데 다 쓰지를 못했습니까? 아, 이게 이제 그 거점 소독 시설에 이제 근로자 임금인데 이제 이 부분을 도에서 주관하고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이 지금 일부 저희들이 남은 걸로 봐주시면 이게 되겠습니다. 임금으로만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임금비하고 사무관리비. 예. 예. 그 당시 방역 지원이라서 그런 겁니까? 우리 그 보고할 때는 예방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운영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소독 지원 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거는 임금입니까? 예, 임금비도 있고 이제 소득 지원비는 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09페이지에 오비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명시율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4억 1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이 이제 서루지가 그 계속 누수가 되고 이래 이제 하다 보니까 위험지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올해까지 지금 이제 지금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완벽하게 지금 공사를 다 끝을 냈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요 나중에 사업 내용은 이제 완료된 거 저한테 하나만 자료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뭐 업가나 우리 농업 정책과 같은 경우 사실상 딱 사업비가 확정적이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집행 잔액도 또 2월도 사실상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기 그 농촌인력중개센터 402쪽에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예. 지금 국비 사업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예. 쪽의 사업이 이제 예. 맞는데 이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서 일을 할 때 예. 임금비를 보상을 해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예. 이 참여하는 사람 농가의 교육비 1일 2만 원 해주고 또 뭐 참석하는 그런 게 이제 일을 하러 오시는 분 1일 교통비가 최대한 10,000원 예. 예. 그럼 여기서 3일 이상 이제 숙박을 하면은 간이 거주자 같은 경우에 1박 하는데 2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인건비를 하루 일당 뭐 2만 원부터 15만 원 사이를 그 돈을 주고 쓸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중개한 인원이 601명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된 비용은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결국은 3천만 원 중에서 예. 1,100만 원 집행하고 예. 2천만 원 가까이를 이제 반납하는 형태가 예, 그렇습니다.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 뭔가 예.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와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예. 일단 내년도에는 이제 예산 편성을 갖다가 신청을 안 하려고 지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농어촌 민박 사업자 허가 표시 지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도 한번 관련 자료를 예. 좀 한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예. 제대로 또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되어진 건가요? 이것도 이제 제작을 이제 했는데 예.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는데 예. 이제 아마 사실상 그 한정된 숫자만 하다 보니까 예. 그래가 알겠습니다. 예. 노재환님 수고했습니다. 그 농업 경쟁력 강화 여기 예산이 전년도는 2월이 한 5억 9천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2월금이 한 27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줄줄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잘 안 됐네요. 농업 경쟁력 강화 이거 총 뭐 예산 전년 92억 8천만 원짜리 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잘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제가 그 우리 직원들한테 수시로 이야기하는 게 작년까지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조기 집행하면 부진부서로 해마다 보고를 했는데 올해 제발 부진부서 보고 안 하게끔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올해는 원활히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재정지원 지역개발 사업 이런 것도 뭐 사업이 거의 안 됐고 이거 송전지구 농경지 침수 예방 사업도 이제 전액 명시로 돼서 거의 전액 명시로 돼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별 문제 없이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 태풍 피해 이 복구는 타 부서에 비해서 억수로 이 사업이 완료가 다 됐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거의 다 뭐 2월 해갖고 다 넣은 것 같은데 이거 농업정책과는 그 예산을 다 소진해갖고 사업이 마무리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영북마을 국어 재복구 사업 이것도 뭐 전액 명시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풀비라고 이렇게 면동으로 저 재당 풀배라고 이렇게 재배정해 주는 게 예산 그 운용에서는 그 맞는 겁니까? 이게 전용되는 예산이 맞습니까?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풀을비라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꽃길 뭐 임도 뭐 이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지금 돈이 일본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뭐 면동에서 저도 뭐 면장할 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실상 이제 경관 이런 거 볼 때는 뭐 소루지 이런 부분이 풀이 많이 나 있으면은 좀 그거 하고 일하기 때문에 한인 시장에서 있는 예산이 보니까 저는 예.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어디 돈이든 그 하는데 예산이 전용이 되는 돈이 있고 전용이 안 되는 돈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설비로 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비로 전용하지 말라는 거 내가 봤는데. 원래 아니, 그거는 시설비 제가 예, 예. 뭐 그 기획 예산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옥포 이동에는 저수지 기능 상실했다고 폐쇄하라고 이렇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게 지적을 해놨는데 옥포 이동에 있는 저수지는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합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요 위에 이제 장평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정평. 예, 예. 정평했죠. 이게 소류지가 꼭 농업용으로 이제 옛날부터 지정이 돼 있는데 이제 저게 꼭 농업용보다도 요즘 이제 홍수 예방, 뭐 재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도시 지역에는 볼 때 농업용보다는 그런 쪽으로라도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예방용이라도 예. 그럼 시민 안전가로 넣은 거야 될 것 같아요. 저들지 기능을 하면서 시민 안전가로 가야지. 근데 관리 자체를 이제 이때까지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을 해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준비할 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예. 4억 정도 되는데 뭐 이거는 흔히 하기에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지원은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업 대상자가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포기한 게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 시설비가 뭐 3, 4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철근 비용, 뭐 하우스 비용, 뭐 기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본인이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차, 3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만은 추가 그 사업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땅권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하우스 짓고 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식량 관리에 지출 잔액이 아니고 여기도 보조금 반납금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3억 9천 정도 유기질 비료도 뭐 마찬가지고 그 유기질 비료는 지출 잔액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유기질 비료는 그거 아닙니까? 좀 수요가 많은 그 사업 아닌가요?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뭐 많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이렇게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지출 잔액으로 남는데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국도비 예산이 경제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완료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충분히 지원을 했는데 1억 5천 예산 중에 9,600만 원 쓰고 지금 5,7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예. 지금 뭐 그럼 사업량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 경제 면적에 비례해서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동 지역구 조대영 의원입니다. 제가 혹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이번에 뭐 조례도 새로 개정하는 거로 그렇게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스마트팜이 이제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게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시스템을 현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노동력
이제 근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자동화 그런 거 맞죠? 맞습니다. 국비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도 투자 대비 어떤 제품이나 혹은 상품이 나왔을 때 이 어떤 판로라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 대비 너무 작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그제시하고는 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뭐 스마트팜이나 뭐 결국 그게 이제 그 ICT 사업으로 가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젊은 농업인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추세가 어차피 ICT 쪽으로 이렇게 자동 제어 이 전기통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 7,000평 가량 되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예. 완전 옛날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 나라의 모 공주가 한국에 와가지고 표고버섯을 한 2억 원어치 그냥 사갈 정도로 우리 그제시는 또 표고버섯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생산지로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는 좀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물론 다른 제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이걸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투자 대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엄청난 돈이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국비를 보조를 받아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어떤 전량을 수출을 한다든지 근데 희소성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재배하지 않는 거는 인정을 또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받아들일 거면은 국비, 도비, 시비를 좀 많이 넣어서 정말 재배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도입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연차 사업으로 개소당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일부러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제에서 이걸 정말 잘 도입을 해야 될 건데 재배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전액 국비가 된다든지 전액 도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도 물론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젊은 농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거제시로 좀 유입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건데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업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380억 규모고 2월 얘기 한 36억 정도 그리고 지출 잔액이 또한 제법 좀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조금 한번 몇 가지만 보면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해서 313페이지에 일부 한 2천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314페이지에 기본형 공익 직불 관련해서 한 1억 한 3,600 정도 잡혀 있고 비료 가격 안정 관련해서 한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 2차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본인은 자재가 급등으로 사업 신청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기본은 공익 직불제는 저희들이 소농 직불제와 면적 직불제가 있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 저희들이 경지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순수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직불금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원을 하고 나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잠시만요. 이게 이제 지급 대상자 확정이 그 이제 22년도 10월에서 11월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이 다 반납됐다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결산 추경 때 소정을 이 보조금 반납하고 추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매년 똑같이 뭐 그게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은 작년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요소수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요소 비료, 무기질 비료를 살 때 가격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반기에는 많은 농민들이 비료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가면서 이 국제 정세가 안정이 되면서 이 돈이 결국은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많이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그 지금 수요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상반기 이제 8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비료 그 가격. 하반기 때 혹시 그 홍보나 마케팅 그렇게 이런 게 잘 몰라서 또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농민들이 농협에서 비료를 사면은 저희들이 그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청구를 하고 저희들은 농협에 돈을 주는 거니까 농민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은 필요한 비료는 그때 뭐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그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측 비례보다 좀 이렇게 많이 되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또 이것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끝난 작년에 처음 거고.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올해 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예. 그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전년도에도 한 31억 7천 정도 남은 상황에서 또 예산으로 또 일부 잡혀서 그 52억 7천 정도 잡혔는데 이게 계속비 2월입니다. 전체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드웨어 관련해서 일부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드웨어가 지금 한 3개 정도 거점이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크게는 허브센터가 한 17억 5천만 원 예산 잡힌 게, 그다음에 힐링 카페가 8억 정도, 테스트 베드가 7억 5천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이월돼 가지고 계속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올해는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허브센터는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했습니다. 이 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기서 이제 다 건물까지 다 지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수탁을 받을 건데, 허브센터는 지금 설계가 한 70%좀 되었습니다. 설계가 70%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힐링 카페는 지금 설계가 끝나고 숲소리 공원에 들어갈 건데 이제 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해가 착공을 할 겁니다. 테스트 베드도 하우스를 짓는 사업인데 이것도 허브 센터를 지으면서 같이 그 자리에 연접해 가지고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공 장소는 그 식물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고 이제 앞에 이제 설계 나온 부분은 조금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농산물 가공 산업 지원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지출을 제로입니다. 그리고 사고 이율로 지금 다 넘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지금 제때 추진하지 못하고 이열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넘어왔다고 하면은 똑같이 원자재하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자 가공 공장을 증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정은 지금 기초 콘크리트만 지금 다스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이게 끝나는 상황입니까?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저 아주동 지역구 의원님께서 요거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처 푸드센터 관련해서 명시 이율로 상당 부분이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BF 인증 때문에 당초에 6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8월 말까지 BF 인증 때문에 설계가 8월 말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게 도란도란 컬처 푸드 센터가 설립될 그 구 아주동 사무소 거기에 성면 제거 작업을 4월달에 마쳤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뭐 지금 완공 예정입니까? 아니면 올해 완공까지는 안 안 될 되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언제까지가 완공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 6월로 보고 내년 있습니다. 6월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418쪽에 아까 신한력 플러스 사업 총 사업비는 15억 2천만 원, 보조금 수령액은 8억 2,400, 실제 집행액은 15억 2천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예, 15억 2천. 근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6억 9,600 마이너스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서류 418쪽 어떤 의미인지. 공기관 등에 대한 이제 자본적 위탁 사업비면 이제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위탁 사업. 거기에 우리 도가 6억 9천 얼마를 미리 선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을 했다.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 사업비가 15억 2천이지 않습니까? 보전금을 8억 2,400을 받았잖아요. 그 집행은 15억 2천. 보조금은 8억 2천을 받았는데 이 6억 9,600원 누가 이게 계속 사업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억 9,600을 왜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그걸 조금 이해를 제가 뭐 설명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하는데 6천만 원을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창고를 짓기로 했는데 포기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한 얼마나 됐습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셨습니까? 그 50%를 자부담해야 되니까 네. 부담이 좀 많은 겁니다. 예. 그런 부담도 많았고 또 자재값이 상승되어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6천만 원의 쌀 생산 단지 조성을 하기 이걸 이제 어떻든 뭐 편하게 따왔으니까 다른 사업자라도 할 의향이 있는 분을 모집을 했는데 이제 참여할 의사 가진 사람이 없었다, 농가가 없었다. 이래서 반납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죠. 예, 저희들이 2차까지 예,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쌀 생산 단지 조성 창고 짓는 목적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하는 혹시 그것은 가능하거나 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게 아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농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2차 그 할 사람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1차에 한 분을 뽑았는데 그분이 포기하고 2차도 또 한 분 뽑았습니다. 그 2차 한 그분도 농산물하고 농자재 보관 창고를 할 기라고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설계를 내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분도 사실은 포기를 이런 했을 텐데. 경우가 보니까 바다 수산과에도 사실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부담이라든지 자재의 원가 상승으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 사업자를 빨리 구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그런 아쉬운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조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과장님 317페이지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이래가지고 전년도 2월이 돼왔고 그리고 사고 2월 돼가지고 그러면 2021년 사업이 2023년까지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뭐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안전분석실, 저 그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2층에 들어가는 거기에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지금 저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자재를 지금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그거하고 떠나 놓으니까 전혀 다른 거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먹거리 통합 2층에. 지원센터 안에 예. 이게 들어갈 안전분석실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하고 그럼 중공 시점이 같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은 18억 7,200만 원인데 지출 잔액이든지 뭐든지 하나도 없이 전액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디 이 예산만큼 어디다 바로 줘버립니까? 이게 또 너무 잘 써도 이게 원 단위도 없이 18억 7,200만 원이 깔끔하게 써지기가 힘든 사업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저소득계층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네. 그 저소득계층이 그 뭐 국내산 채소라든지 과일이든지 육류를 구입할 때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량 예측이 정확했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돈밖에 그걸 사업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밖에 사업을 못 했다. 예산을 18억 7,200만 원 잡아가지고 18억 7,200만 원을 다 잘 썼는데 사업을 이것밖에 못 했다 이러면 또 그것도 약간 저희들이 뭐 그래서 6,300 보통 이런 바우처 사업이 32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좀 이 바우처 사업이 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안 남아 있어서 그래 너무 깔끔해서 물어봅니다. 예. 사업을 잘 하시다는 얘기인데 1원짜리 하나 없이 다 잘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하여간 그럼 더 예산을 뭐 그때 이 부분은 뭐 늘릴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밖에 못 했다고 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사업비가 그 예산 편성된 이 금액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뭐 못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가지고 2023년도에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정액이 됐습니까? 우리 본 예산에는 정액이 되었다. 많이 됐네요. 32억이 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농업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2월이 0원입니다. 예. 예산서상. 예. 그런데 올해는 2월도 있고 사고 2월 포함해가지고 18억 7,300만 원입니다. 예. 아예 2월이 없다가 또 2월에 18억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합니다. 작년에는 그 공사가 큰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었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막간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그 저희들이 저 일부는 그 도시계획 결정하고 네네. 예,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월을 한 거고, 그리고 섭지관 같은 경우에는 16억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설계하고 조경 설계 뭐 이런 것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월이 됐었습니다. 예, 사고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미생물 배양실 쪽에 비대면 이제 네네. 시설을 설치를 네네.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발주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농업인들한테 미생물을 전부 다 지금 이게 비대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시스템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M 용액이죠. 예, EM도 있고 이제 또 단일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그러면 이렇게 키오스크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면 시스템. 예, 지금 뭐 미생물 배양실 앞에 저희들이 배양 그 받아가는 실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번호를 치고 비밀번호를 치면은 거기서 자기가 이제 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부터 지금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 몇 달 정도는 저 익숙해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제 공급을 할 거고, 그 이유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EM 용액에 대한 EM 용액을 받으려면 그 우리 저 농업 경영처에 등록이 된 사람들 예, 또 예. 면적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 이제 내 담당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도시농업인들 예. 조그마한 텃밭 가꾸고 아니면 뭐 이런 농업인들은 농업 경영체 등록은 안 했지만 또 수요가 있더라고요. 예, 예. EM 용액에 예, 대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서 좀 정설이 필요하면 좀 정설도, 만약에 지금 농민들도 이걸 좀 원하는 것도 많고 이래 된다면 정설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저희들 2015년도에 요거 만들 때 그 EM 배양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 한 3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한 1억 정도 예, 된다 그래가지고 1억냐? 예, 한 예. 개에. 예, 예. 옆전에 그 담당자님은 5천만 원 정도 이야기했는데 네. 그새 또 5천이 올라. 그 지금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한번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하고, 저희들 단일균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8천 정도 작년에 했을 때는 1억 8천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성꽃 축제가 사실은 전년도 축제가 거의 취소가 취소는 안 됐었고 아니고. 예. 아, 입장은 관람은 했었고 그 아, 첫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다 소요가 됐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왜냐면 이태원 그게 남아 있어서. 예, 예.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보니까 또 관광 농업 이제 관광객 방문객 예, 예. 이렇게 수도 이렇게 성과 보고서 보니까 100% 달성이 돼 있다 이래가지고 성꽃 축제가 취소가 되고 좀 적게 왔을 텐데 이게 방문객 수가 그게 개회식하고 성과 그 다음 날 맞나? 저희들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네. 저도 그때 5시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저희들 식당이고 이제 안전교육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대신에 이제 술이나 이런 것들은 팔지 말고 음악도 크게 틀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축제를 진행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취소를 하려니까 농산물도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가지고 취소를 안 하고 이제 술하고 이제 음악을 크게 틀지를 않고 그 요란한 행사들은 다 취소를 하고 그렇죠. 관람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왔던 인원에 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는 바람에 좀 작게 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예, 그리고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술이 조금 있어야 이제 배상도 조금 올라가는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식당이 작년에는 조금 수익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표가 95인데 실적을 달성했다고 나오길래 예, 예. 그래서 달성을 했을라나 이런 궁금증에 생겨서 그래요.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그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하고 비대면 미생물 공급 관련해 가지고 명시 이율과 사고 이율이 제법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그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라벤더 만주하고 유채 해바라기 9,000주 정도 식재를 한 건데 대비해서 가격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저기 인건비 부분이 조금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저희 재료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는 그 지체포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 어디 뭐 쓰레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컨트롤 박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식물 저 라벤더하고 이런 꽃 종류가 조금 이제 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위탁 저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 휴게 쉼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휴게 쉼터도 조금 올려가지고 이제 등나무를 심어놔 놓고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들어간 부분들입니다. 관련해서 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예, 보면 예. 되겠네요. 나중에 자료로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생태 습지 생태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명시 이율로 잡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올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해가지고 지금 기초공사까지는 끝났습니다. 지금 기초공사까지는 끝나가지고 올 연말에 완공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그 연말까지 완공해가지고 이제 조금 보식 부분하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년 4월달에 저희들이 3, 4월에 이제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막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막관은 지금 그저 식물은 앞쪽에 당초에 그 하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그 용역 결과 저쪽으로 넘기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6억 그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6월 말 되면은 이제 완료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감정 평가하고 이제 투용자 심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자원님 필요하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궁금해. 이게 집행잔액이 그 438쪽에 위에 농업용 면세 유류구비 지원 1억 9,800에서 7,200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예, 당시에도 이게 유류비 지원해 달라고 농민들의 아마 민원이 빗발쳤던 것 같은데. 저도 도에다가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1월 달부터 15일까지를 해달라고 이제 했었는데 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파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폭등한 게 3월부터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가 제일 많이 기름이 들어가 그 원예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12월이나 2월까지가 제외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이 사업비가 지금 지원이 되어질 올해는 저희들은 그 농기계 분야로 내려오는 거는 없고 이제 원예 특작 분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없습니다. 1월부터 내려오게끔 이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 3억에서 1억 가까이가 이제 반납하는 형태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조금 뭔가 연유가 뭐고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이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호성에 따라서 이제 채소나 이런 게 세트 꾸러미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총 621농
농가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남았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뭐 홍보도 하고 이래 했지만은 또 많이 남았고 우리 그 보건소에 그 작년 한 해 저 임산부로 이제 등록된 게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된 걸로 봐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그렇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은 뭐 친환경도 좋지만은 또 옆에서 이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꾸러미 이제 구성을 어떻게 예, 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국비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도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올 거라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추진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재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 우리 그 14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농업관광가 이래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이제 예산 현행은 17억인데 뭐 그 한번 봅시다. 미수납액이 4,060만 원이 입장료 수입이 미수납입니다. 이게 예. 요거 이게 매칭이 안 됐어. 카드 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드 대금이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한 7일에서 저 빨간 공휴일이 끼면 한 10일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관광가에 있는 미수납들은 전부 다 그런 카드 대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쨌든 완납이 다 됐습니다. 12월 달에 예. 카드 끄신 분들 예, 예. 약간 이게 타임상 딜레이 되는 예, 게 예. 그럼 1월 달에는 다 들어왔겠네요. 예, 예,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입장료 수입이 미수납이 있어서 예, 드리는 예. 말씀. 결산 그 일정을 맞추 그 예, 예. 기준 날짜를 맞추다 보니 생기는 거예요.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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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반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